예,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 그 양상훈 칼럼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정치 칼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성이 상당히 지금 현안에 가깝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죠. 제목은 무시 못할 한동훈 대 이재명에서 이재명 둘이를 관련해서 시중에 떠돌고 있는 얘기들이란 제목입니다. 무시 못할 한동훈 대 이재명 시중 얘기들 이렇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동훈이가 되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면 국민의힘 누가 나와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상훈 이 기자 이분 주필입니다. 아주 칼럼을 정치 칼럼에 그 아주 깊은 해안을 갖고 있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월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그래서 바꿔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인데 근데 예상 못했을까요? 짜고 고스톱 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눈앞에 둔 당의 대표로서 민심에 최소한이나마 부응할 수밖에 없어서 한 말이었는데 국민의힘 총선 승리가 가장 절실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 대통령도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부분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대표 발언 직후에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사퇴시키라고 지시했고 거의 모든 국민 심지어는 민주당까지 놀라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든 이 지시는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알려준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양상훈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견해 차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요소가 되지만 한동훈 대표도 요소가 반드시 되죠. 네. 김경률이라든가 그 촐싹대는 소리들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종섭 대사 호주 출국 대통령실 수석의 폭언에 대한 늑장 대처, 의료 사태에 대한 일방적 담화 등 그에 이어진 사건은 모두 같은 선상에 있었고 대통령 책임도 없잖아 있죠. 의료 문제 같은 거. 또 이종섭 대사 호주 출국 뭐 이런 부분 모르고 한 것이겠지만 그거 뭐 별거 아닌 건데 하지만 꼬투리가 잡히면 이 좌파들이 꼬투리 잡으면요. 이 극좌파들은 꼬투리 밥 먹은 거 빵 먹은 것까지 아니 스타벅스 커피 마신 것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꼬투리를 잡는데 스타벅스를 2번 먹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10시 20분까지 스타벅스 마시고 또 한 번은 또 스타벅스를 마셨다고 거기 이 법인카드 가지고 스타벅스를 먹었다. 이래가지고 난리치는 자들이 저자들입니다. 저게 무슨 저게 국회의원입니까? 아이고 참 국회의원 2번 국회의원 됐다가 정말 참 봉을 빼겠습니다.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서 부인 문제에서 인내하고 각종 현안에서 기민하게 대처했다면 총선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그랬다면 총선 승리의 공로자는 윤 대통령이고 한 대표는 친윤 2인자 정도의 위상에 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런 노력에도 국민의힘이 패했다면 한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을 것이고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도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죠. 정치를 계속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윤 대통령의 한 대표의 국민 눈높이 발언에 분노해서 그를 쫓아내려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오랜 출세 공식이 작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김종인은
김종인 씨 표현대로 한다면 한 대표에게 이른바 별의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에서 역대 여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대통령과 맞서서 각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김영삼은 노태우 대통령과 맞섰고, 이해창은 김영삼과 맞섰고, 정동영은 노무현과 맞섰고, 박근혜는 이명박과 맞섰고, 윤석열은 문재인과 맞섰고, 한국 대중정치인 선호 인식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지도자 반열에 오른 적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자에게 맞서 옳은소리 하다가 피해를 본 정치인이면 100점이 다 된다 이거지. 친윤들이 거의 적반하장으로 그 한 대표를 공격하면서 그 조건을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동훈 대표 조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이가 검사장하고 또 지검장을 했습니까? 리더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검사장 올라가지고 수사통 하다가 대통령 잘 만나가지고 그 선배 잘 만나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법무장관 됐지 않습니까? 약관의 나이에. 법무장관 돼가지고 또 마침 법사위에서 그 좌파들이 무능하니까 그 대꾸하는데 아주 기민하게 탁탁탁탁 대응하니까 인기가 올라가고 하여튼 모습이 좋고 스마트하니까 그냥 많이들 여성들도 많이 열광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네. 진짜로 능력별로 보고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로 경력별로 이런 걸 본다면 그 자체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맞선 박근혜가 얼마나 경력이 있습니까? 정치 경력. 캐리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 영부인 역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윤석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선 건 어떻게 맞섰습니까?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 조국, 아이들 문제, 이 입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가치가 대한민국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 젊은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바로 하라! 그리고 아주 배심 있게 밀어나간 이런 상황이지. 윤석열이 문재인한테 신세를 졌습니까? 뭘 했습니까? 수사를 잘하니까 데려다 놓고, 수사를 하게 하고, 특검에 보내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보내고, 그 다음에, 다 밟을 거 밟았잖아요. 검찰총장하고. 그런데 한동훈은 뭐 했습니까? 그냥 차장검사 정도 하고 했지. 검사장 하면서도 이 지검장도 안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바로 법무장관 시킨 그 대통령 은혜를 입은 거죠. 특혜를 받은 거죠. 아주 특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가 좀 달라요. 이해창과 김영삼 대통령 맞섰다는데 이해창 한번 보세요. 그 전에 감사원장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엔 또 뭐 했어요? 대법관 한 분이에요. 대법관. 그러니까 캐리어가 다 있어요. 이 대법관. 감사원장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 감사원장이 아니었잖아요. 이 법무장관 하면서 대들 수는 없죠. 여기는 감사원장 공직자로 있으면서 대들었는데 여기는 당직아니에요. 당. 비대위원장. 그것도 누가 시켰습니까? 대통령이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달라요. 출발점이. 김영삼과 노태우 대통령에 맞섰다는 김영삼은 얼마나 정치 투쟁을 한 정당의 베테랑 아닙니까? 그런데 비하면 한동훈은 여기에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 교체를 시키려고 하고 하니까 그거에서 반발하는 난 못하겠다 하고 옆에서 펌프질을 해대는 참모들이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경률이라든가 적시 안타를 치게끔 또 진중권이도 적시 안타를 위기에 있을 때 적시 안타를 쳐서 문자 위기에 있을 때 딱 대통령 영부인하고 57분 동안 통화했다 하면서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고 말이죠. 폭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 맞선 사람들하고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강자에 맞서 옳은 소리 하다가 피해를 본 정치인인데 강자에 맞서서 옳은 소리 하다가 피해 본 게 아니고 상황이 대통령이 화를 벌컥 내고 그만두게 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 옳은 소리 하다가 피해를 본 정치인이겠습니까? 그게 그런 케이스가 좀 다르죠. 이 비교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 코스를 따라가 비슷하게 코스를 따라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능성은 1위가 한 대표라는 데는 뭐 거의 틀림없지만 그 경선해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가능성이 1위인데 1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위 아닙니다. 대통령 경선은요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 경선은 후보 경선은 우리 여기 후보 경선하게 되면은 상황 논리가 너무 다르고 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만 코스는 전부 대통령에 의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이 다 돌봐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때 이렇게 안부패 뭐 3차장 뭐 몇 차장 또 뭐 이렇게 탄압받을 때는 같이 탄압받고 추미애한테 했지만 쭉 같이 해주고 또 대통령이 되니까 법무장관 시켜주고 또 법무장관 끝나니까 비대위원장 정치 입문하는 데까지 전부 다 대통령이 돌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되는 거죠. 배신의 법칙이 이분은 이 타이틀로 도장이 딱 찍혀 다닙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카인의 표적이고 한동훈은 윤석열 사람이고 윤석열이 법무장관 시키고 뭐 하여튼 간에 다 차출하고 같이 다녔다 일하러. 그리고 법무장관 임명하고 비대위원장으로 밀어주고 다 한 것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척점에 섰다는 그 효과는 앞으로 절대 볼 수가 없다. 그건 한 속으로 전부 한 통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선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홍준표 뭐 이렇게 막 열 세우고 날 세우지만 그분 경쟁력 아주 있습니다. 지금 또 가장 조용하면서도요. 이 서울시장을 3번이나 한 오세훈 씨 보세요. 조용하면서도 무섭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 고개를 들질 않아서 그렇지 대선하고 고개를 딱 들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뭐 거기다가 또 원희룡도 있죠. 뭐 원희룡은 너무 잘 알 것이고 대선 후보들 이런 분들 거명한 분들만 하더라도요. 그거 좀 많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고개를 쳐들 것이고 예. 그 외에도 또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손꼽아 볼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씨나 홍준표 씨나 원희룡 씨나 이 세 사람은요 고정으로 이렇게 꼽힐 수 있는 분인데 무서운 파괴력이 누가 있을까? 예, 그걸 보면은 파괴력이 세 사람 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오세훈은 아직 고개를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대선에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그거 자체도 거론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있지 고개를 딱 들고 똑같이 나도 나가겠다 하고 주자의 모습을 딱 본인이 갖추면요 파괴력은 엄청날 거라 생각하고 한동훈은 그래서 결국은 one of them 1위가 아니라 one of them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본선은 전혀 다른 문제죠. 예. 한 대표가 극복해야 할 첫 관문은 윤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 유권자들에겐 검사 정치인 기피증이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양상훈 주필은 얘기합니다. 막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검사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또 하고 고개를 흔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면서 발의했던 검사의 본질적 장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됨으로써 딱 사용 다 했고 대통령에 딱 적합한 그러한 용어였고 시대적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끌어냈지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은 국민이 끌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그 추종자들이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전혀 경우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 발의했던 검사의 본질적 장점이 윤 대통령이 다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딱 끌어냅니다. 위기 속에서 이 소위 민주당이라는 그 국민의 원성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미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딱 분연히 맞서면서 혼자 찍히고 당하면서 투혼을 발휘했던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입장이 다르죠. 한동훈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누가 찍혔습니까? 찍힌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탄압은 누가 했어요? 그냥 말 한번 안 돼. 그만두게 해. 뭐 이 정도 한마디 했겠죠. 그건 뭐 no way. 그러니까 못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김경률이 그래서 공격하고 말이죠. 막 하고 막. 근데 한 게 있어요. 한동훈이 한 거 있어요. 뭐냐면 국민 눈높이에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이 김건희 특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 그거는 배반이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국민 눈높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가 남긴 명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명언이라고 생각하지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포퓰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게 바로 국민 눈높이입니다. 과거에 룰라가 국민 눈높이를 사용했고, 룰라 남미에 체게바라가 사용했고, 마담 페론 대통령 페로니즘을 만든 소위 퍼주기, 남미 다 국가들 원수들이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퍼주기입니다. 문재인이 이미 써먹은 겁니다. 그게. 좌파들은 그걸 시대의 목적.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가 25만 원 기본소득 공짜로 준다. 국가 돈 만들어 빚내가지고 퍼부어야 돼 하는 게 그게 그겁니다. 예. 국민 눈높이로. 국민이 지금 그거 하니까 빨리 입에다가 우선 단 거 좀 설탕 넘겨주라. 그 단맛을 쫙 뽑은 사람이 문재인이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그 몇 푼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전 국민에게 주니까 국가가 그냥 완전히 주니까 좋아하죠. 예. 부자라고 그 돈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하물며 서민들 그때 주는 거. 그런데 그게 우리의 세금이었다는 거죠. 국고를 털어서 주는 것이죠. 국가를 망해가면서 주는 것이죠.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 이렇게 발의했던 그 검사의 본질적 그 지향점이 이제 장점은 그분이 다 사용했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공감, 교감하는 능력에 문제가 검사 출신이 좀 있다. 이런 단점이 크게 부각이 됐죠. 한 대표는 비록 윤 대통령과는 차별화는 됐지만 검사 정치인이란 범주 밖으로는 절대 나오기는 힘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2번 검사 대통령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호하겠느냐 뽑겠느냐. 그러니까 경선할 때 그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다. 지금 한 대표는 상당한 난관이 있다. 지금 남들은 뭐 보고 뭐 아주 뭐 대통령 만들기 뭐 벌써부터 무슨 뭐 거기에
거기에 그걸 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큰 소리 꽝꽝 치고 하는데, 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건 다 평소에 옛날 윤 대통령하고 전혀 경우가 달라요. 윤 대통령 국민이 끌어냈고 국민이 직접 끌어냈어요. 정권하고 거기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 대통령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본인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게 된 거는 국민이 힘이 있겠어 국민들이 밀었기 때문에 국민이 야시야시한 힘으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동훈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은요, 김명수하고 하늘과 땅입니다. 김명수는 법률 지식에서부터 C급 판사였어요. C급.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기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름도 성도 몰라요. 나도 몰라 하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판사인데 어느 날 문재인이가 쫙 대법원장을 쫙 해가지고 춘천지방법원장이 뭐 서열은 없지만 서열상으로 매긴다면은 판사 지방법원장 중에서 제일 밑에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열은 없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방법원장 중에서 제일 밑이다. 이런 경우인데 거기 왜냐하면 서울에 전부 다 인근에 다 여기가 이 판사 재판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법이 많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 극좌파가 하나 딱 올라서더니 극좌파 대통령하고 극좌파 둘이가 손을 맞잡고서 대한민국 사법을 갖다가 향해하고 완전히 이 대법원장을 판사들을 몰아몰이를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다 쳐내는 그런 작업을 했잖아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김명수는. 인간적으로도 인간이 틀려먹은 인간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훌륭한 대법원장을 먹이판에다가 그냥 한 7, 80명 되는 훌륭한 판사, 그 판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국고가 많이 들어간 결정판 대한민국 사법을 지켜온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송두리째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키웠던 우리법, 국제인권법, 자기 클럽, 그 초대 클럽 회장 아닙니까 김명수가. 그 두 클럽. 자기의 클럽을 갖다가 육성시켜줘. 거기에 자기 부하들을 만들어가지고 중요한 부의 영장판사, 뭐 어디 민사지법 부장, 무슨 부장, 형사부장 전부 다 꿰차게 했잖아요. 중요 자리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 사법부에 그 정말 빌런 같은 그런 대법원장이 없었다고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훌륭하죠. 인품, 품격, 지식.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을 갖다가 말이죠. 몰이 했잖아요. 적폐몰이. 한 대표가 그때 검사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기소를 맡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까? 증거를 인멸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굳이 구속을 시켜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바로 그게 큰 문제점이에요. 지금 그게. 과거의 히스토리 같이 법을 아는 사람이 꼭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제목이 몇 개입니까? 47개 혐의로 기소를 시켰습니다. 한 인간이 죄를 갖다가 47개를 한꺼번에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7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도 의문인 게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훌륭한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서 죄를 갖다가 47건을 한꺼번에 짓나 물어보면 뭐라 할 겁니까? 아무도 답을 못 할 겁니다.
예. 지금도 다 못해요. 기소 문서가 트럭 분량이라 하니까 트럭 기소라고도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검사 한동훈을 잘 말해준다는 겁니다. 한 대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상 이 문제는 앞으로 결국 닥쳐올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을 지금 이 양상훈 주필이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한동훈이라면은 할 말을 빨리 하고 딱 부러지게 하고 막 정확하게 딱 대응하고 하는 게 떠오르죠. 언제 법사위원회에서 법무장관 할 때 장관이니까 법무장관 누가 시켜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줬죠. 정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끔 비대위원장 만들어요. 제가 가장 주장했던 게 선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은 분리시키라고 그랬어요. 총괄 선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을 사람들을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훌륭한 분들이 몇 명 있다. 예를 들면은 임명진 목사라든가 그 전에 비대위원장 했던 분들, 그 다음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라 이런 분들을 갖다가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게 하면 뭐 동서를 가른다든가 뭐 이렇게 갈라가지고 딱 하면은 이건 뭐 좋을 것이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요. 아주 그냥 완전히 독점하더군요. 완면시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뭐 나중에는 그런 얘기 하더군요. 나경원이 공동선대위원장 뭐 또 누굽니까?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동선대위원장이 됩니까? 왜? 지금 적장 이재명이하고 싸우고 있는 원희룡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선거를 갖다가 도우러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건 지난 얘기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몰라도 대통령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한동훈이라면은 이런 게 지금 대충 이야기고 108석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또 윤 대통령과 불화 재연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은 일체 합치가 돼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불화 재연 가능성이 있죠. 국민의힘 대선 득표 기반이 사실은 굉장히 위태롭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양주필. 이 주필의 말은 상당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선에서 수도권하고 20대, 50대까지 광범위한 연령층을 잃어버리면 승부를 할 수 없고 한 대표는 이들에게 어필하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솔직히 있습니까? 솔직히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상훈 칼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이면은 이재명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아닌 새 인물이 후보로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어느 누구가 나와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좀 말은 거칠지만 무언가 본질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뭔가 부족한 걸 크게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어려운 점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 이런 뜻입니다. 이 양상훈 칼럼에 아주 냉철하게 지금 바라보는 그 칼럼입니다. 근데 제가 물론 제 얘기도 좀 옆에서 섞었지만 이 한동훈은 이 지금 양상훈 주필이 이 분석한 대로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획기적인 바로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출발점을 이 선상에서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지금 옆에 보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중에는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옆에 그를 도와준 사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분들은 있어요. 제가 눈에 딱 띄는 보니까 신지호 같은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좋은 분이에요. 아주 유능하고 이 상황실장을 캠프에서 했죠. 그 사람 빼놓고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딱 한 사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딱 한 사람이 그 캠프에 누가 그 4인방, 5인방 뭐 옆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딱 한 사람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도움이 될 사람들. 그걸 봐서 지금 한동훈은 그게 마침 자기의 새로운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치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다 같이 이 정당이란 거는 위필링을 같이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정점식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죠. 한동훈 통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기회가 잘 안 온다. 이때 정점식을 딱 임명을 해버렸으면은 그냥 두말 없이 그것도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뭐 또 검사 선배인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서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어제 말이죠. 뭐 대통령도 만나고 뭐 비서실장도 만나고 뭐 정무수석도 만나고 그다음에 만났다는 이런 언론의 발표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느닷없이 사무총장도 서병수 동생 서범수입니다. 이제 갓 재선에 된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이 이준석이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에요. 캐리어가 이준석 비서실장이라면 인상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뒤에 배경은. 근데 딱 사무총장을 시켰어요. 이 양반이 어저께 딱 오후에 딱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자청 브리핑입니다. 다 사표내라. 임명직들 다 사표내라. 이 얘기입니다. 명령입니다. 일괄 사퇴한다. 예, 사표를 내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강제로 그만두라 이겁니다. 정점식 그분을 겨냥을 했습니다. 근데 정점식은요. 비대위원장인 황우려 씨가 정책위원 의장을 시킨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임기가 딱 붙어 있는 이 자리입니다. 임기 1년. 그러면 김재원 최고가 얘기한 대로 말만 들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동훈은 말 안 들어요.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딱 느낀 건데 한동훈은 완전히 독선이구나 이렇게 느꼈는 게 그게 김재원이가 물론 그건 친윤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친윤도 아니고 다만 친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수사를 했으니까 김재원을 갖다가 수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혼났겠어요. 김재원도 검사 출신인데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 양반이 조용하고 있지만 항상 나직하게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정무수석도 하고 삼선에다가 아주 훌륭한 분인데 아니 이 양반이 얘기를 충고를 해 주더라고. 자기 형이 원래 있었던 서범수 형이 있었던 그 서병수가 옛날 전국위원회 의장인가 뭔가 했을 겁니다. 그때처럼 거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상임 전국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라. 1년 임기가 이건데 지금 바뀌었으니까 새로 새 부대 술을 담아야 되겠느냐. 담아도 괜찮겠느냐. 아니면 1년 임기를 채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유권 해석을 받으라 했는데 그거 안 받고요.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 하고 저도 말 들어보니까 김재원 의원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한동훈에게 편협하지 않고 한동훈을 위해서 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느닷없이 그냥 사무총장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표들 다 내라 이래 돼버린 겁니다. 일괄 사표 내라. 그거 보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 고집 세구나. 저 고집 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화합 안 되겠다. 아니 화합을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조그만 데서 여기 아주 데리케이트한 문제지만 이
정점식 씨가 그 뭐 4대 6하고 뭐 5대 5 뭐 아니, 이제 4대 6 되면 내 맘대로 최고위원 회의를 갖다가 끌고 나갈 수 있다. 아, 이런 자신 같으면 앞으로 뭘 대통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대선 어떻게 나가요? 이 조그만 당을 갖다가 아우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가서 한 몸이 되라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그 제가 볼 때 말이죠, 저한테 비판적이라고 하지 말고 저기 한빠들 괜히 나 비판하지 말아요. 나는 한빠 윤빠 아니에요. 윤 대통령을 좋아해요. 윤빠는 아니에요. 윤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100% 왜 자유민주주의의 지금 대통령이고 그걸 구현한 대통령이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100%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국 정치의 중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뭐 윤빠 뭐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100% 원하는 사람이지. 빠 그런 거는 저하고 관계없어요. 한 빠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몰라요. 무슨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지, 신지호 그 양반은 좀 상당히 그 신뢰도가 있는 분이고, 한 사람밖에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구나. 괜찮은 분이 아주 잘 조언할 분이 한 사람 있구나 했는데, 나머지는 보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좀 제가 볼 때 아니네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너무 솔직히 표현했습니다만은, 한동훈이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하면서 자기의 모순과 자기를 비판하는 이런 비판의 논점이 어딘가, 이걸 파악을 해서 지금부터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정치를 해나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양상훈 주필의 그 주 요지도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 요지점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저께 딱 보니까 그 서범수를 통해 가지고 사무총장 통해 가지고 사표 다 내라 하는 거 보고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그 전전 방송을 통해서 여기저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듣더라고요. 근데 찬스가 그때였어요. 정점심, 이건 정책위원회 의장, 제가 모시겠습니다. 가서 선배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4대5, 이게, 여기에 머리에 휠이 딱 꽂혀가지고 내 맘대로 못해. 내가 이런 정도 자신이 없으면 더 큰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동훈을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였지,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때는 정점식을 딱 잊고 4대 6이든 3대 7이든 하여튼 그렇게 해라. 그게 당신에게 좋을 거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당신에게 아주 좋은 기회다. 예, 좋은 기회였죠. 놓친 거죠. 서범수가 기자회견 자처해가지고 거기 한동훈 대표하고 교감했느냐 하니까 교감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요, 한동훈은 상당히 외로운 길을 선택했구나. 그리고 그릇이 어떤 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통 크지는 못하고, 통은 보통 통이고, 보통 통을 가지려면은 간단해요. 그렇게 욕심을 자로 재면서 다니다가는 나중에 큰 일을 못한다. 지금 벌써 출발점부터 안 좋다 하는 것을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또 오늘 보면 또 구독자도 떨어지고 그냥 그냥 또 댓글에 비판 한바들 막 들어옵니다. 괜찮아요. 저는요, 그런 건 눈 깜빡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동훈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하는 얘기도 비판 같지만 따지고 보면 약이에요. 약은 입맛에 씁니다. 쓴 것이 약효가 있는 법이에요.
저는 쓴소리 잘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다면 매우 쓰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합니다. 그리고 홀연히 떠나는 사람입니다. 뭐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당이 잘 돼야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화해하라고, 딱 우리 단계라고. 그러고 가서 이렇게 포용하라고.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주문한 게 다 포용 아우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정점식 하나 아우르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 그 좋은 기회 탁 아우름으로써 야 한동훈 크네, 배포가 크네, 4대6 여기에도 불구하고 딱 안내 하면은 정점식이란 분이 또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다, 우리 뭉치자, 이래서 뭉쳐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앞으로 또 좋은 기회 올 테니까 한동훈 대표는 또 좋은 기회 올 때 딱 잡으세요. 그때는. 그리고 좀 브레인 좀 잘 두세요. 그 괜히 김경률이니 뭐니 뭐 진중권이니 그런 필로소피, 철학, 우파, 자유우파, 보수정당의 철학이 낮은 사람들을 옆에 두어가지고 너무 손해보는 일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동훈은 지금은 좋지만 지금 한동훈이 지금 오늘 양상훈 주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을 갖다가 47개나 되는 죄목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한 47건을 한꺼번에 한 인간이 죄를 짓는다? 그게 가능하냐? 지금도 의문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동훈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네. 검찰 출신들은 무리한 구속과 기소가 검사 한동훈을 잘 말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중시해야 됩니다. 검사 한동훈을 얘기해 준다. 무리한 구속과 무리한 기소가 검사 한동훈을 잘 말해준다고 합니다. 예. 정치를 하게 된 이상 이 문제는 앞으로 결국 닥쳐올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브레인 참모가 진정한 인간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빼놓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브레인을 좀 삼고 처리해서라도 딱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숙성된 사람들, 정치평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 사람을 보필할 사람들을 여기 대한민국에 많아요. 잘 찾아서 저한테 추천하라면 추천도 해줄 수 있지만 말이죠. 지금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늘 이 양상훈 이 주필의 이것이 한동훈에게 매우 훌륭한 처방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하고 맞는 부분, 틀린 부분들은 제가 지적을 몇 번 했고 맞는 부분은 또 제가 말을 좀 보탰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훌륭한 한동훈 평전입니다. 이게 한동훈 미래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대선 후보들 막강한 후보들이 용투림치고 조용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한동훈의 이 궤적을 본다면 정정식 정도를 내칠 정도의 그런 가슴을 가졌다면은 이 조그만 당에서 패배한 자가 그래도 패배자 아닙니까? 2개월 전에 대통령 때문에 패배했다고 칩시다. 많은 대통령이 의료 대란 등등등 표 일을 좀 했다. 좀 치다 그래도 최고 책임자는 자기예요. 비대위원장. 비상대책. 말로 폼으로 비상대책 했겠습니까? 그래서 권한을 다 줬겠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는 사실. 그걸 책임, 리스폰시빌리티.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쓴소리를 제대로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그래야 사람이 출발하지. 지금 막연하게 한동훈 하니까 그게 대통령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앞으로 하니문 케어가 3개월인데 보통 통상 보면 3개월 내로 큰 문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한동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십시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